이 소설은 우타노 쇼고 작가님의 집 시리즈 마지막이 되는 작품이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작품에서는 기존 시리즈로 익숙한 이름인 시나노 조지가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 먼저 언급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이치노세 도오루는 집에서 신문을 보던 중 그의 사망 소식이 실려 있는 걸 보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시나노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몇 달 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극단 마스터 스트로크라는 곳에서 다키가와 요스케라는 남성이 신은 예술가를 좋아해 라는 제목의 살인극의 대본을 완성하게 되고요. 이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스텝을 모집하고 있던 중 자신을 시나노 조지라고 소개한 남성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자마 아키라라는 단어는 그의 외모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독특한 사내였기는 하나 잡지 광고를 통해 구인을 할 정도로 사람이 워낙에 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그를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후 이 극단에서 시나노가 맡게 되는 일은 대부분 단순한 물품 구매나 잡무 같은 일들이었고요. 워낙에 규모가 작은 소극단이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맡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단원들과도 안면을 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사이키 마사토 같은 경우는 배우와 스텝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며 혹시 유경험자 아닙니까? 라고 말을 걸어오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암튼 그런 일들이 있고 이후 그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단원들과도 소개를 나누게 되고요. 이때 시나노는 모리 교코라는 여성을 보곤 저 여자 내 스타일인데 하며 매력을 느꼈다는 언급이 스치듯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등장인물에 대해선 소개가 끝이 난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이들이 어떤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우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목은 신은 예술가를 좋아해 라는 작품이고요. 내용은 몇 차례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난 후 음악가 역을 맡은 다키가와가 모리 교코에 의해서 칼에 찔린 후 사망을 맞이한다는 어찌 보면 뻔한 살인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 작품이 유독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게, 여기서 이 극단의 과거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7년 전 마스터 스트로크에는 이자와 기요미라는 여성 단원이 있었는데, 연극 공연을 한참 벌이고 있던 도중 소품으로 준비한 창에 깊게 찔려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자 당시 단원들 상당수가 각자 자신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던 중 최근 죽은 기요미의 부친인 이자와 야스노리가 자신의 딸을 기리기 위해 시어터 KI, 그러니까 여기서 KI는 기요미의 기가 되는 거죠. 암튼 이런 이름의 공연장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기요미의 7주기에 맞추어 추모도 할 겸 너희들이 와서 공연을 해줄 수 없겠냐며 연락을 취해 온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다시 옛 단원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고, 스태프들도 부족하다 보니 급히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는 상황인 건데, 암튼 다시 공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시어터 KI라는 공간은 수용 인원은 적지만 소극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고급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닷새 동안 7회의 공연을 허락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연습에 매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순탄하게만 진행될 줄 알았던 공연 준비 중 시나노에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홍보와 관련되어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것을 제작하려고 하던 중 아직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 극단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였고요. 이에 어찌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던 시나노는 직접 사금융을 찾아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건강보험증밖에 없는데 혹시 이걸로라도 어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대출에 대해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10만엔 정도는 융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그는 하루에 6군데 대출 업체를 들려 총 60만엔을 빌린 후 그제서야 겨우 홍보 전단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단원들은 그의 희생에 무언가 미안함을 느껴 수익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 또한 시나노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번 연극은 반드시 성공을 해서 가지고 있는 빚도 갚고 수익금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런 과정 속에서 모리 교코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자연스럽게 호텔로 향한 후 잠자리를 가지는 사이로까지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한마디로 시나노는 극단에 취업을 한 이후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말인 거고요. 빚은 있지만 암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스터 스트로크의 단원들은 몇 달 동안이나 준비한 자신들의 공연을 무대 위로 선보이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살인 무대의 막이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선 시나노는 시어터 KI의 무대를 보고 구조가 참 독특하구나 라고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 마냥 둥근 무대를 가운데 두고 객석이 앞뒤 2군데에 존재했기 때문인데, 독특한 요소는 그뿐만이 아니었던 게, 상황에 따라서는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무대가 360도로 회전을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서 말하는 움직이는 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암튼 구조는 그렇고, 첫 번째 공연이 시작하기 직전 한참 관객들을 대응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던 시나노는 배우들이 대기실로 사용하는 창고 쪽에서 우당탕 하며 소란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가 보니 소품들이 사방에 쏟아져 있는 가운데 스미요시가 다키가와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뭐지? 하며 멀뚱히 보고 있으니 곧장 가자마가 달려와 다키가와를 떼어 놓으며, 오늘이 기요미의 기일인 건 알지만 이건 과하잖아 라며 예상치 못했던 정보를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였냐면 7년 전 죽었다던 기요미가 바로 다키가와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인 건데, 이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단원들은 그가 오늘이라면 예민하게 굴 수도 있겠구나 하며 외면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맞아서 쓰러진 스미요시 또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려는 반응을 보이자, 그렇게 대기실 분위기는 대충 수습이 되어 배우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연 시작 후 무대 위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고 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시나노는 스치듯 관객석을 지나다 다키가와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었는지 그 이유를 단박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면 이자와 야스노리가 B블럭 객석 정 가운데에 기요미의 영정사진을 떡하니 세워놓았기 때문이었고요. 이를 본 시나노는 아무리 이 연극의 취지가 추모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며 이자와의 의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무대 위에 있던 스미오시가 교코에 의해 칼에 찔리는 장면이 연출된 이후 갑자기 크억 하는 소리를 내더니 복부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시나노는 오랜만에 하는 연극이라 그런지 좀 오바를 하는 건가 라고 여기다 이후 스미오시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요. 이건 사고다 라는 생각에 곧장 그에게 달려가 복부 주변의 출혈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소품으로 준비한 가짜 칼이 아닌 진짜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연극을 중단한 후 급히 그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왜 가짜 소품이 진짜 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 스미오시는 회복하지 못할 만큼 크게 부상을 입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이후 경찰 조사를 진행하며 누가 스미오시에게 원한이 있었을까도 추측을 해보긴 했지만 이게 그를 노리고 발생한 사건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원들은 오랜 고민을 나눈 후 그가 회복만 되면 남아있는 공연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대가 이 극단에게는 간절하다는 걸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공연날로 넘어가 보기로 할 텐데,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살짝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마스터 스트로크라는 극단은 인지도가 낮은 소극단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미의 추모 공연이 흥행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스미오시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방송에 실리게 되며 의외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연극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님 그냥 흥미를 느껴 찾아온 건지는 모르지만 표를 구하겠다는 사람들로 인해 시어터 KI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화위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모습을 본 시나노는 며칠 후 공연까지 모두 매진에 가까울 만큼 표가 나간 것을 보곤 이번 공연은 일단 성공은 했구나 하며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 싶은 마지막 피날레 순간, 교코가 다키가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형태의 연출이 나오게 되자 일순 관객석은 술렁거리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 왜냐면 스미오시 때와 마찬가지로 교코가 들고 있던 칼은 소품이 아닌 진짜 칼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가슴이 관통당한 다키가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져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절명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접한 후 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당시의 정황들을 살펴보더니 피날레 직전 모든 배우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누군가 창고에 있던 가짜 칼을 진짜 칼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공연장의 구조상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건 무대에 있었던 배우들 뿐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고요. 어차피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범인이라면 빨리 자백을 하라고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모리 교코는 내가 다키가와를 찌르다니 라고 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그녀를 보호하듯 살며시 뒤에서 감싸고 있던 시나노 조지가
형사님, 제 생각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며 말을 건네게 되고요. 대뜸 이자와를 가리키며 피날레 공연 직전 자리를 비우신 것 같던데 어딜 가셨죠? 하고 묻더니 그가 이 사건과 그게 무슨 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화장실을 갔다네 라고 말을 하자, 이에 시나노는 그럼 혹시 누군가 증언해 줄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며 되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이자와가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걸 이라고 대답을 하자, 마치 예상한 답변이라도 들은 듯 시나노는 한쪽 팔을 쭉 하고 뻗어 그렇겠죠, 왜냐면 당신이 범인이니까 라고 말을 한 뒤 손가락으로 그를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잇는 게 자신은 예전부터 왜 7년 동안이나 아무런 연락이 없던 당신이 이제서야 추모 공연이라는 명목으로 마스터 스트로크의 단원들을 찾았는지 의아했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건 자신의 딸이 사고로 죽은 걸 단원들의 잘못이라고 원망해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닙니까? 라며 자신의 추리에 당위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경찰은 잠시만, 헌데 B 블럭에 있던 이자와 씨가 칼이 있는 창고로 향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접수대를 지나치는 방법뿐인데 당시 그곳에 있던 직원들은 이자와 씨를 본 적 없다고 증언을 했네라며 시나노의 추리에 모순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시나노는 어느 정도 예측한 상황이라는 듯 헌데 여러분, 애초에 이 건물은 이자와 씨가 건축했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하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상상도 못할 추리가 이어지게 되는 게 지구는 매시간 15도씩 회전을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이 건물은 중앙에 있는 무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객석을 포함한 내부 구조 자체가 천천히 회전을 할 거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마냥 B 블럭에 있던 이자와는 특정 시간이 되어 밖으로 빠져나온 후 창고가 원하는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가 칼을 바꿔치기 했다는 게 되는 건데, 혹시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일단 죄송하고요. 헌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말을 들은 경찰들이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며 진짜 내부 구조가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보니 건물은 위아래로 용접이 되어 있고 안과 밖이 카페트로 이어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나노의 추리는 결국 틀린 것이라는 결론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응? 그리고 장면은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긴 했지만 뭐 그럴 수 있지라며 이자와가 관대하게 용서를 해서 마스터 스트로크 단원들은 남은 공연을 겨우 마무리한 뒤 정산을 받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가자마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곤 자신이 본 게 맞는지 두 눈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케부쿠로 근처 공터에서 시나노 조지라는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주변에서 다툼 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있는 걸로 보아 경찰은 그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그는 이 기사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 안치소로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후 집으로 돌아온 가자마는 한쪽 머리가 움푹하고 패이긴 했지만 죽은 시신이 시나노 조지임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되자
이게 어찌된 상황인 건가 하며 혼란을 느끼게 되고요.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걸로 보아 범인은 지인 중 하나라는 말인 건가 하며 마스터 스트로크 단원들을 한 명씩 꼽아볼 중 문 밖에서 띵동 하며 벨소리가 들리더니 처음 보는 두 명의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형사들이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 온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행색이 그렇지는 않아 보여 문을 연 후 누구십니까 하며 묻게 되는데, 이때 그 중 한 명이 스스로를 이치노세 도루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시나노 조지의 오랜 친구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당신이 그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고 하기에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자마는 살짝 갸웃거리는 반응을 보이다 이치노세 도루라는 남성에게 그게 왜 궁금한 거냐며 조심스레 되묻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그와 함께 있던 남성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자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고요. 결국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게 되자,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그는 왜냐면 제가 진짜 시나노 조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껏 이 소설에서 시나노 조지라고 언급됐던 인물은 진짜 시나노 조지가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시나노는 몇 달 전 건강보험증을 분실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준 누군가가 자신의 행색을 하며 대출로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금액이 도합 60만 엔이 되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며 골머리를 썩던 중 살해된 시신의 몸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발견되며 신문에서는 죽은 남성을 시나노 조지인 것으로 오보를 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분한 시나노는 내 건강보험증을 훔쳐간 놈이 사기를 치고 다닌 것도 모자라 한순간에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까지 만들었으니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3명의 남성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묵묵히 듣고 있던 시나노는 그럼 이번 공연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텐데 그 금액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자마는 뭔가 아차 하는 눈빛으로 아, 맞아. 그 돈은 시나노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 이에 진짜 시나노는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말을 하며 아마도 죽어서 발견된 가짜는 일부러 신분을 속인 후 극단에 들어가 수익금을 가지고 달아나려 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 말을 들은 가자마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그래, 그 녀석이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도 혹시나 관객 중에 자신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까 싶어 얼굴을 가렸던 건가 하며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시나노는 잡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신원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고용을 했으니 당연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핀잔을 준 뒤 가자마가 뭔가 죄인이 된 것 마냥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뭔가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헌데 제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지난 시어터 KI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저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가자마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진 단원들 앞에 시나노 조지가 나타나 설명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자마가 급히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인지 모리 교코와 사이키 마사토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기껏 모인 나머지 단원들 역시도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에 시나노는 관심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일단 다키가와 씨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 앞서서 객석이 회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관객 중 누군가가 범인일 수 있다는 건 미리 제외를 하겠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게 되는 게 범인은 배우 중 누군가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며 주목을 하게 되고요. 이에 시나노는 자신의 말을 이어서 하는 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알리바이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배우인 이상 자신은 용의자로 몰리게 될 거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도 피할 수가 없으니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절대로 이런 식의 범행은 저지를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대 위에 있던 사람 중 단 한 명만은 끝까지 용의자로 몰리지 않고 의심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모두는 일순 수군거리며 그게 누굽니까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시나노는 말을 하는 게, 다키가와 요스케는 살해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생일대의 큰 연극을 준비했던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다키가와는 일부러 살인극의 대본을 쓰고 무대 위에서 소품을 바꿔치기 한 다음 피날레로 자신의 몸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오롯이 느끼며 죽어갔다는 게 되는 건데, 그가 선택한 방식이 7년 전 옛 연인의 사고와 유사한 걸로 보아 아마도 그는 지금껏 그때 일로 괴로워했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스미오시 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 또한 다키가와 씨는 그날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참 예민했던 터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졌던 일이 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소란으로 인해 소품으로 준비한 가짜 칼이 진짜 칼과 뒤바뀌어 스미오시가 부상을 입게 되었던 거고요. 이날이 원래 다키가와에게는 연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을 맞추어 자신도 죽으려고 시도를 했던 거지만 우연한 사고로 실패를 하게 되자 이후 다시 시도를 하여 2번 만에야 겨우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암튼 그 말을 들은 가자마는 왠지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동료들을 빤히 바라보다 다시 시나노에게, 당신 설명을 들으니 뭔가 무거운 짐이 하나 덜어진 것 같아 개운하기는 한데 혹시 자살이라는 걸 뒷받침할 증거랄 게 있겠습니까?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시나노는 이번 연극의 대본을 다키가와 씨가 쓰셨으니 배우들의 이름도 그가 정한 거겠죠 하고 말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인물들을 이니셜로 재배열하면 SWAN, SONG가 되는데 백조의 노래는 마지막 죽음 혹은 은퇴를 뜻하지요 하고 대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장면은 도쿄 외곽에 있는 어떤 6층짜리 건물에 모리 교코가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껏 시나노의 행세를 하고 있던 가짜의 집이 되는 거고요. 교코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연달아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노도 누군가에게 살해가 되자 충격을 입은 나머지 그의 집에 찾아와 혼자서 슬픔을 달래고 있던 상황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벨이 울리더니 여기가 오니스카 도시의 집이 맞습니까? 하며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도 모리 교코가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자 왜 자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어젯밤 사이키 마사토가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예전에 자신이 있던 극단에서 수익금을 훔친 동료가 시나노 조지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겨 혹시 당신 그자가 아니냐며 다툼을 벌이던 도중 살해까지 하게 되었다며 자수를 했다는 말을 그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교코는 아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그녀는 내가 알고 있던 시나노의 본명이 실제는 오니스카였구나 하는 말만을 몇 번 되뇌이게 되고요. 경찰들이 조사를 위해서 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네,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하다 말고 갑자기 창을 열어 젖힌 후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못 이겨서 그녀 역시도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시나노 조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싶은데, 이야기는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중 일부가 진짜 시나노 조지의 집을 찾아갔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게 되고요. 혹시나 싶어 가택 수색을 진행한 결과 집에서 대량의 대마초를 키우고 있던 것이 발각되어 이후 그는 송검과 기소의 절차를 밟은 후 지금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뭐죠 이게? 그리고 이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치노세 도오루는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후 외전작이 한 편 더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시리즈는 막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쿠키라면 쿠키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요소가 있어 추가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왜 이니셜이 쏘안송이 되는 거지 하며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우선 화면을 보시면 네치콕이라고 되어 있으니 N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글을 보면 얀코프스키가 Y가 아닌 N이라고 되어 있고 어거스트 아케치도 AA가 아니라 OA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고 계시죠? 소설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냥 봐봐, 이렇게 조합하니 쏘안송이 되지? 역시 넌 내 친구야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름 유추를 해보니 일단 어거스트 같은 경우는 단어가 A로 시작하는 게 맞지만 일본어 발음으로는 오가스토라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번역의 문제거나 표기법상의 오류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게 제 스스로도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뭐지 싶었던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까 싶어서 추가로 설명을 덧붙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